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안지희 박사입니다. 제가 맡았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입니다.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평가사분들이 평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토지건물 배분비율 표를 새롭게 작성하는 연구입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2007년도 배분 비율표 이후에 거의 17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는 연구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며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구성, 그리고 연구 범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보고서의 제2장에서 그 5장까지 내용 중에서 토지건물 배분비율 산정 방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되는 토지건물 배분 비율표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그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감정평가하고 있으나 그 특정 경우에 한해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경매 평가 시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산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배분 내역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작성된 그 토지건물 배분 비율 표는 평가 실무에서 그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 산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 17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배분 비율이 필요하다는 평가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선례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배분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구성, 즉 연구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에 해당되는 비주거용 토지건물 배분 비율의 산정 방법을 보시면 그 안에는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감정평가 방법, 그리고 토지건물의 배분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을 보시면 실증 분석의 방법을 정리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했고 그리고 토지 배분율 상정 방식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모집단과 그리고 분석 자료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세 가지 비주거 유형별로 토지 건물 배분 비율을 작성하는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배분 비율표 작성 방향을 좀 결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실증 분석에 기초한 토지 배분율을 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그러한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그리고 최종안인 그 토지 건물 배분 비율표 그리고 그에 대한 주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건물은 크게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유형 중에서 비주거용에 해당되는 상가 건물, 그리고 오피스 건물, 그리고 혼합형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실증 분석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의 그 집합건축물관리대장 그리고 협회의 감정평가 선례자료 등 한 10가지 되는 그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범위는 전국이고 시간적 범위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배분 비율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선례자료 같은 경우는 자료의 그 확보를 위해서 최근 3년치에 해당되는 정보를 활용하였고 이때 담보평가 그리고 법원경매평가 그리고 시가참고 조세평가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의 제2장에 해당되는 토지건물 배분 비율의 산정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을 이제 보시면 일단 비주거용 집합건물은 3가지 감정평가 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수익환원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그 일괄 감정평가는 감칙상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원칙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에서 수익환원법의 적용은 5%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평가 자료를 사용하므로 실증 분석에 의한 그 배분 비율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건물 배분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면 토지 건물 배분 비율은 구분 소유 건물의 일체 가격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가격의 구성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분 비율의 산정 방법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제법, 비율배분법, 그리고 자녀환원법이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에서 통용하고 있는 토지차감법, 건물차감법, 그리고 구분합산법 등이 있습니다. 선행연구의 그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후자에 있는 말씀드렸던 토지차감법, 건물차감법, 구분합산법 등이 그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그 우수성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분 방법들의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현실 또는 평가 실무에 가까운 것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상의 제3장에 해당되는 실증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배분율의 산정 방식을 보면 우선 그 상단에 있는 표는 그 3가지 배분 방법별로 지상층에 위치한 집합 건물의 토지 배분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 건물의 일체 가격의 경우 일괄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사용했고 그리고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그리고 건물 가격의 경우는 건축물 표준단가를 활용했습니다. 토지차감법과 그리고 구분합산법 적용 시 사용되는 토지 가격의 그 원본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 반영률을 반영해서 현실화된 공시지가를 사용했고 면적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면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차감법 그리고 구분합산법 적용 시 사용되는 건물의 원본 가격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단가와 공급 면적을 곱하여 구한 그 건물의 신축 가격을 감가 수정하여서 그 현재 건물 가격을 추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표에 좌측에 그 가공된 가격 자료를 이용해서 그 3가지 배분 방법별로 토지 배분율을 구하는 산식은 그 표의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층에 위치한 그 집합 건물의 토지 배분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표와 같이 요약되는데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서 1층 또는 2층의 물건 정보를 그 기반으로 해서 층별 효용 비율을 이용한 그런 배분 비율을 간이 산정하였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1층 사례에 그 층별 효용비를 적용해서 가상의 지하층 물건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오피스 경우 사례수 확보를 위해서
2층의 오피스 사례에 층별 효용비를 적용하여 그 지상층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토지 배분율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토지 배분율이 산출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배분 비율이 도출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그 우측의 도표와 같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 그리고 오피스 건물, 오피스텔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집합 건축물 대장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가공한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표본 자료의 분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포 분석을 통해서 대체로 모집단과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자료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 그리고 건설 공사비 지수 등을 이용하여 2006년 대비 2023년의 가격 변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그리고 부동산 유형,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형, 용도 지역 등에 따라서 가격이 차별적으로 이제 움직였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토지 건물 배분 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초 분석을 한 후에 실증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토지 배분율의 분포를 확인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서 지역, 층, 건물 규모, 경과 연수에 대한 이러한 4가지 항목별 분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단 경관연수 같은 경우는 배분 비율표의 복잡성을 조금 지양하는 측면에서 분류 기준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그 산식에 따라서 10여 가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토지 배분율을 산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14개 그 협회 지회별로 감정평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측에 보시는 토지 건물 배분 비율표의 최종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우선 세부 지역마다 부동산의 특성과 그리고 배분 비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연구에서 이 도출한 배분 비율을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감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배분 비율과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을 표의 주석에 기술했고, 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배분 비율의 그 산정 방법 중에서 토지차감법을 주택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건물의 평가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의 그 토지 건물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기타 가격 형성의 그 제약 요인들을 이제 고려해서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적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배분 비율은 비주거 유형별로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속 용도인 경우에는 적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가상의 지하층을 바탕으로 해서 간이 산정된 거기 때문에 평가 사례에 따라서 적위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증 분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앞뒤 구간에 대한 배분 비율, 그리고 기준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 한계로 인한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배분율의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가지 항목, 즉 지역, 건물 층수, 물건의 층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점은 기존하고 이제 동일하나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의 그 지역 내 분류 기준이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비주거 유형의 그 지역별 분류 기준은 동일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 상가 건물과 오피스 건물의 배분 비율의 경우 단일 수치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성된 배분 비율의 경우는 모두 범위값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토지 배분율의 같은 경우는 2007년의 그런 토지 배분율에 비해서 좀 높아진 편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과 오피스 건물이 그러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표는 상가 건물의 그 전후 비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는 최소 12%에서 최대 47%를 그러한 범위를 분포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한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75%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 건물의 토지 배분율을 보시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최소 18%에서 최대 41%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도 개정된 그 배분율을 보시면 토지 배분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 배분율이 과거에는 최소 28%였으나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진 18%, 그리고 2007년의 최대는 52%였으나 이번에 개정안을 보시면 최대 60%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일련의 연구 결과는 연구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는 저희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